1932년 11월 20일 우평수송선 타이어마루호가 이틀 전 상하이에서 출발해 도착하기로 한 코베 와다고지 이 건너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배가 멈칫하는데요.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선착장이 아무래도 부담스러웠던 것일까요? 아니면 혹시 임시정부가 움직이진 않았을까 두려웠던 것일까요? 와다곳 선착장을 향해 오던 배는 그대로 선착장을 지나쳐 미쓰비시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운영 중인 미쓰비시 중공업 조선소가 보입니다. 일반 선착장에 내리지 않고 조선소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니 아마도 저 앞 수리도크로 들어간 것은 아닐까 조심스레 예상해봤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곳이 윤봉길 의사께서 처음 밟으신 일본 땅이 되겠습니다. 얼굴을 모두 가린 채로 자신이 죽어 묻힐 땅에 첫 발을 딛는 그 느낌이 어떠셨을까요?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선소를 통해 내리게 된 윤봉길 의사는 곧바로 오사카에 있는 위수 형무소로 보내져 수감되시게 됩니다. 1932년 당시에는 오사카 성공원은 물론 공원 주변 일대가 다 육군 사단본부 그 자체였습니다. 곳곳에 군시설들이 들어서 있었죠. 포병공창, 병기창, 사격장, 훈련장, 군수창고 등이 성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천수각 바로 앞에는 육군 제4사단 사령부가 위치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모든 건물들의 상당수가 강제징용당한 조선인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저 앞에는 오사카 육군 병기보급창 병기고가 있었는데요. 오사카 대공습 중에 모두 파괴되어 없어졌고 전후 재건하는 과정에서 토요토미가를 모시는 호코쿠 진자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넓은 오사카 성공원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찾아봐야 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신사 옆으로는 아무 건물도 세워져 있지 않은 공터가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4사단 사령부가 설치한 위소형무소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이 위수형무소가 윤봉길 의사께서 한 달간 수감 생활을 하셨던 곳이 되겠습니다. 일제는 처음에는 상하이에서 공개 처형을 하려고 했는데요. 의거의 주모자로 지목되었던 김구 선생님의 체포를 위해 형 집행이 계속 연기되었고, 그러는 사이 국제 여론도 나빠지고 군 상황도 여의치 않아지자 상하이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일제는 결국 윤봉길 의사를 이곳 오사카로 보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곳 오사카 위수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윤봉길 의사가 오사카로 이감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제1조선인들이 주축이었던 오사카 반제국주의 동맹에서 석방전단지를 발행하는 등 오사카에 있던 수많은 조선인들의 민심이 술렁거렸습니다. 당시 오사카는 일본 경제의 중심이라는 타이틀을 도쿄에 위협받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자칫 큰 혼란을 야기할지도 모르는 일을 맡아 진행하는 것이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었는데요. 때마침 육군 제9사단에서 윤봉길 의사의 신병을 요청해왔고, 윤봉길 의사는 그렇게 또다시 카나자와의 위수구금소로 보내지게 됩니다. 12월 18일 16시 35분 윤봉길 의사를 태운 기차가 이곳 모리모토역에 하차한 시간입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일부러 카나자와역과 같은 큰 역을 피해 이곳에서 내렸다고 하네요. 모리모토역을 나와 곧바로 향한 곳이 이곳 카나자와 성공원이었습니다. 여기 카나자와 성공원 역시도 당시에는 군시설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1898년부터 육군 제9사단 사령부가 설치되어 종전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있던 육군 제9사단은 러일전쟁 때 승전보를 올렸던 사단으로서 자부심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그보다 윤봉길 의사의 홍코우 공원 의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부대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당시 행사에 참가하여 경비를 맡았던 부대가 바로 이 육군 제9사단이었거든요. 공원 안에는 제6여단 사령부 건물이라든지 러일전쟁 전몰자 기념비라든지 탄약고, 피복고 등 군과 관련된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요. 하지만 위수구금소는 이미 철거되고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오사카성 공원처럼 그냥 공터로 둔 것도 아니고 오래된 공터를 활용해야겠다는 핑계로 그 자리에 세운 것이 하필이면 공중화장실이다. 이걸 단순히 오비 일학이라고 봐야 할까요? 총사로 시신을 계단 옆에 암장한 짓을 생각하면 알고 보니 이 자리가 위수구금소터가 아니었다고 새로 밝혀지지 않는 한 이곳에 화장실을 세운 것은 무조건 의도가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제징용으로 끌려온 조선인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이곳 사이가와 강변에 모여 살며 갖은 고생을 했다고 해요. 특히 1929년 11월 23일에는 사이가와 상류의 상수도 배수관 부설 공사 중 흙막이가 붕괴되어 인부 7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있었다는데요. 그 와중에도 일본인을 먼저 구하려는 과정에서 2명의 조선인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일본 방방곡곡에 강제징용의 아픈 흔적이 없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사카에서 이송된 바로 다음 날인 1932년 12월 19일 윤봉길 의사께서 맞이하실 생애 마지막 아침이 카나자와 위수구금소에서 밝아왔습니다. 그리고 오전 7시 27분 이곳 미스코우 지산에 있던 9사단 공병작업장에서 총사령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나이 25, 조국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하시고 장렬히 순국하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할 당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조국을 위한 한평생의 삶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이곳 이시카와현 전몰자 묘원은 원래 러일전쟁 참전 군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인데 이렇게까지 넓어진 것이라고 하네요. 생각보다 상당히 넓게 조성되어 있어 많이 당황했습니다. 더군다나 안내판에도 아무런 표시가 없어 막막했었는데요. 바로 그때 운이 정말 좋게도 바로 표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윤봉길 의사라는 글자가 눈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어찌나 반갑고 또 떨리던지요. 이곳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올라오던 길 그대로 쭉 가면 암장지적비와 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부지에 큼직하게 조성되어 있음에도 묘원 입구부터 여기까지 심지어 이정표 바로 앞에 있는 안내판에조차 이 큰 기념비가 적혀있지 않았네요. 이런 기념비를 세울 수 있게 해준 것만으로도 일본이 어쩐 일인가 싶으면서도 그래도 서운하고 꺼림직한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순국기념비는 1992년에 대한민국 민단이 주도하여 세운 것으로 의외로 이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 중 일본인이 90%였다고 합니다. 이 순국기념비는 우리나라의 돌로 만들어 가져와 우리나라를 바라보며 세워졌습니다. 또한 이 주위로는 소나무와 무궁화 나무로 조성되어 있어 보다 우리나라를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마련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윤봉길 의사께서 일본 땅에서 마지막으로 잠드셨던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이 길을 따라 그대로 직진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2013년까지는 이곳에 이정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젠 없어졌네요. 지금은 크게 정비가 되어 있어 옆에 다른 길도 나 있지만 당시에는 이 길과 계단을 통해야지만 위로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하네요. 즉 원래 이 길은 올라가면 바로 있던 관리사무소와 쓰레기 소각장, 그리고 자기들 나름의 순국비로 이어지는 통로였는데요. 다시 말해 순국비 참배하러 다닐 때와 쓰레기 버릴 때 밟고 다니라고 윤봉길 의사의 시신을 이 자리에 암장했던 것입니다. 검은색 석판이 놓여있는 자리가 발굴 당시 윤봉길 의사의 유해가 묻혀있던 그 위치 그대로를 표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모욕적인 위치, 이 좁디 좁은 자리에서 14년을 잠들어 계시다가 1946년 3월 6일 박열, 서상한, 이강훈 선생의 대한순국열사 6월 봉환회에 의해 그 긴 잠을 깨시게 됩니다. 윤봉길 의사의 유해는 발굴 이틀 후인 3월 8일에 도쿄로 옮겨졌다가 5월 15일에 먼저 발굴을 마쳤던 이봉창 백정기 의사의 유해와 함께 드디어 해방된 조국 땅에 모셔집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일신의 안녕과 목숨 내던져 희생하셨던 무수히 많은 분들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전하는 것이야말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 그리고 어른으로서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기억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기억을 널리 전하기 위한 이 기념비가 이 자리에 세워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쓰셨을까 하는 생각도 새삼 들었습니다. 고베 와다곳부터 이곳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과 이곳을 평생 관리하셨던 고 박인조 씨 등 수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전하며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